네, 안녕하세요.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보았습니다. 자, 저희 2부에서도 기존처럼 상담 시간 이어질 예정입니다. 상담 방법 제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전화 상담 방법은요. 서울번호 02-786-1360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저희가 2부에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꼼꼼하게 전화로 도와드릴게요. 또 문자 상담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자 번호 1899-5086번입니다. 1899-5086번으로 내가 갖고 있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2부에서도 꼼꼼하게 문자 상담까지 도와드릴게요. 많이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개편을 맞아서 저희 방송에서는 특별하게 다음 주를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간략하고 아주 특별한 전략과 종목 강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부 역시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2부를 출발을 해보려고 합니다. 문자 상담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네, 실시간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바로 문자창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을 도와드릴까요? 네, 바로 이 종목을 선택할게요. 덕산 네오룩스 26,000원에 매수, 26,500원이시군요. 네, 이 종목 이렇게 매수를 하셨고 3년째 아이고 들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다음 종목은 바로 네, 이 종목을 선택할게요. 신테카 바이오 15,800원에 매수하셨고 40% 비중을 보유하고 계시네요. 언제 매도를 해야 될지 궁금하신 것 같으세요. 이 두 종목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적풍 전문가님께 덕산 네오룩스를 부탁해 볼까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가야 되나요? 제가 좀 약간 네. 아까 그 사연을 듣고서 약간 좀 의심을 했어요. 어떻게 이 종목을 3년째 들고 계실 수 있을까 보니까 3년 전에 신고가에 사셨더라고요. 한번 좀 볼게요. 이 정말 기다리는 시간이 이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그래도 가지고 오시니까 그래도 이만큼 지금 본전이시잖아요, 그죠? 딱 본전까지 이제 온 게 아닌가 싶은데 왜냐하면 이 덕산네오룩스라는 종목이 2019년도 1년 내내 올라갔고요. 2018년도는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 18년도 중반 이후에 사신 분들은 이 종목에 물린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이 덕산네오룩스 지금 덕산 하이메탈부터 해서 덕산에 관련된 종목들이 다 같이 좋아요. 그럼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냐? 이 회사는 OLED 관련된 그런 이제 소재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OLED라는 그런 부분들이 뭐 삼성, LG 같은 디스플레이 회사들이 점점 이제 신 디스플레이 내놓으면서 좋은 회사는 맞아요. 성장성도 있고 다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는 상당히 좋은데 조만간에 악재 하나가 터진다는 게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지금 당장 다음 주에 CES나 이런 것 때문에 IT주가 굉장히 잘 가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건 하나 뭐가 있냐면은 바로 실적이에요. 이 회사가 어디 시가총액이 막 한 뭐 500억짜리 중소형 기업이 아니라 시가총액이 600억 정도 되는 그래도 중형 종목이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현재 나와 있는 예상 실적으로 보게 되면은 한 3개월 뒤에 이 종목 보유하신 분들은 아마 이런 뉴스를 보시게 될 거예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뭐 30% 실적 감소 이런 비슷한 뉴스를 보시게 될 거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가던 주가도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시간이 지금 많이 남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아침에 개장하자마자 일단 손해 없이 매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종목을 보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덕산네오룩스를 지금 3년 동안 보유하실 정도면은 굉장히 장기 투자 생각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덕산네오룩스가 나중에 한 2만 원 근처까지 조정을 받으면은 그때 한번 진지하게 다시 투자를 고민해보고 싶은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매도하시고 나중에 충분히 빠진 다음에 재매수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덕산 네오룩스 3년째 고생을 하고 계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다음 주 월요일에 장이 열리면요. 매도하는 관점으로 말씀을 해 주셨고요. 살짝 빠지면 다시 재매수하는 관점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이 종목 어떻게 가야 되나요, 전문가님? 네, 신테카 바이오가 이제 사실상 기술력으로 보다면 아까 말씀드린 인공지능 관련된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신테카 바이오가 뭐 하는 기업이냐면은 인공지능으로 이제 신약을 만들 수 있는 후보 물질을 골라냅니다. AI 기술로 골라내서
그 후보 물질이 이 약효를 얼마나 낼까, 이 약효가 과연 날까 안 날까를 인공지능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예상치가 나와요. 아, 약효가 나오겠다, 안 나오겠다. 그래서 이 실제로 최근에 보시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임상을 진행을 하지만 임상이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임상이 실패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이번에 비보존도 임상 3상에서 실패를 했고요.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도 임상 A상은 실패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임상이라는 게 무조건 성공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신데카바이오가 임상을 AI로 분석을 해서 확률을 훨씬 더 높여주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데카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JP모건 컨퍼런스에도 참가하는 기업인데 중요한 건 뭐냐? 아까 얘기했죠. 이미 전고점 부근이고 JP모건 컨퍼런스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럼 지금 구간에서는 이 전고점 부근에서 양봉이 나오거나 아니면 지금 구간에서 안정적으로 매도를 하고 나오는 게 최선이다. 저희가 머리 꼭대기에서 매도할 수는 없어요. 왜? 머리 꼭대기가 어딘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지금 구간이 저는 어깨쯤 된다 생각하는데 이 어깨에서 머리 사이에 매도하시는 게 제일 좋다 생각하고요.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 절반은 매도를 하시고 이 16,000원 라인대를 이탈을 한다 그러면은 꼭 전략 매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절반 매도 추천하시고 목표가는 17,500원, 손절가는 16,000원 잡으시면서 절반 매도하시고 손절가 이탈하면은 꼭 전략 매도 하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신데카바이오는 이미 전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매도하자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16,000원을 이탈하면서 손절하는 관점이고요. 또 목표가는 17,500원으로 말씀을 해주셨네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제 인이어 끼고 이제 귀가 들리고 있는데 지금 스태프들의 전화가 엄청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빨리 전화 받아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전화 먼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십니까? 현대바이오요. 아, 현대바이오 매수가랑 사놓고 비중은 안 가요. 네? 사놨는데 안 가요. 아, 사는데 안 가. 그 지금 시장에 그렇게 안 가는 종목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종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13,000원에 20%예. 14,000원이요, 3,000원이요? 3,000원이요. 아, 13,000원의 비중은요? 네, 20%요. 20%. 네, 현대바이오 13,000원의 비중 20%라고 하시고요. 저풍 전문가, 마르스 전문가 두 분 계신데 어떤 분을 여쭤볼까요? 마르스 전문가. 마르스 전문가요. 네, 역시 마르스 전문가 오늘 인기가 엄청 좋으시네요. 전문가님, 현대바이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머니. 예. 어머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네. 예,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기 안 걸리셨어요? 예. 예, 어머니 몸 조심하시고요. 예,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어머니 그 매수가랑 비중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13,000원에 20%. 20%요. 그 어머니 그 일단은 현대바이오 혹시 언제쯤 사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한 10월 달에 샀나? 한 10월 달에 샀는데 수익이었는데 안 파신 거예요? 예. 아유, 그러셨구나. 어머니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일단은 어머니도 생일이 있으시죠? 예. 근데 어머니 생일 전에 기대가 돼요, 안 돼요? 생일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요. 기대가 되는데 이걸 그죠? 어떻게? 근데 예. 생일 지나고 나면 기대감이 사라지죠? 예. 똑같은 거예요, 어머니. 제약바이오도 이슈가 있기 전에는 막 기대감이 막 넘치다가 이슈가 끝나고 나면은 사실상 기대감이 죽거든요. 네.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기술력은 나쁘지가 않아요. 이 항암 주사제라 그래가지고 이 항암제보다도 이 실질적인 뭐 나쁜 것들이 좀 없고 효과가 조금 바로바로 나오는 게 항암 주사제예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약바이오의 이 전 세계 글로벌 학회, 전 세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학회가 JP모건 컨퍼런스거든요. 네. 그게 1월 13일에 열려요. 네. 그게 언제냐면은 다음 주 바로 다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그럼 일주일 남았거든요. 네. 그럼 얼마 안 남았죠? 예, 예. 그럼 지금이 기대감이 제일 많겠죠. 일주일 남았으니까. 그렇게요. 그죠? 근데 어머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목이 조금 지지부진하잖아요. 예. 그럼 제 생각에는 지금 구간이 솔직히 조금 불안한 상태예요. 그럼 네. 저는 지금 그래도 수익 구간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예. 그래서 저는 욕심을 안 부리고 저는 지금 수익 구간일 때 나오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아, 네,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어머니 솔직히 말해가지고 수익 보는 게 좋지만
손실 보는 것보다는 본전이 낫고 본전보다는 소폭 수익이 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저는 지금 구간에서 오랫동안 기다리면은 저는 오히려 손실이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는 지금 소폭 수익 실현하고 나오는 게 낫다 생각하니 어머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궁금해서 전화 드렸어요. 어떻게 해야 그래요? 될지. 그 어머니 말씀 믿어 보시겠어요? 예. 네, 그러면 일단은 저는 절반만 매도를 칠게요. 월요일 날 아시겠죠? 예, 예. 월요일 절반 매도 치고 손절가는 13,000원 잡고요. 예. 목표가는 일단은 15,000원까지 잡는데 월요일 날 무조건 절반은 매도하시고 절반만 본전 오잖아요. 그럼 손실 네. 말고 전량 매도 하세요. 손실 보지 말고. 어머니 아시겠죠? 예, 예. 우리가 이 수익 중인데 손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예. 근데 어머니 솔직히 오래 기다렸는데 많이 안 가니까 좀 많이 힘들었잖아요. 재미도 없고. 그래서 전화 드렸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이번에 매도 치고 나서 그 바닥에서 이 바로 올라갈 종목 있으면은 그 어머니 관심 많으시겠어요. 그죠? 예, 예. 그러면 어머니 방송 끝까지 보시면은 자 그 종목 알려드리니까 예. 끝까지 꼭 시청하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 예. 수고하세요. 네, 어머니, 이 현대바이오는 이 월요일 시장에서 바로 절반이 매도하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 문자함이 지금 뜨겁습니다. 바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을 도와드릴까요? 네, 저는 바로 이 종목 선택할게요. 신세계 매수가는 38,000원에 비중 20%. 아이고, 손실이 너무 커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종목은 네, 많은 분들이 아이고,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고민이 정말 크신 것 같으세요. 아, 네, 저는 이 종목 선택할게요. 수산중공업 2,860원에 아이고, 비중 80%라고 하십니다. 이 두 종목 상담을 도와드려야 될 것 같으세요. 자, 먼저 저희 적품 전문가님께 신세계를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손실이 정말 크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뭐 신세계 같은 기업이 이렇게 나빠지지는 않는데 네. 그래도 이제 주가가 빠져가지고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작년 2018년도 한참 주가가 빠지기 바로 직전에 사셔가지고 엄청 내려갔다가 그 뒤로 그냥 지지부진한 상태로 1년 정도 끌고 온 그런 이제 부분으로 보이게 되는데요. 일단 신세계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은 아실 거예요. 일단 신세계라는 회사가 계속적으로 실적은 늘어나고 있고 뭐 매출도 늘어나고 있고 회사 내적으로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은 있어요. 근데 당장 주가가 쉽게 가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 좀 지지부진한 부분이 있는데 회사 자체가 유통업이다 보니까 요즘에 뭐 정책주, 뭐 바이오주, IT, 반도체 이런 거 가는 데 있어서 다소 소외된 거는 맞아요. 근데 앞서 갔던 그 종목들의 랠리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내실주들이 가는 시기가 곧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신세계에 대해서는 불안해하시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신 한 가지는 이런 종목을 투자하실 때는 누가 봐도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악재가 나왔을 때 주가가 완전 만신창이가 됐을 때 사가지고 한 1, 2년 투자하시면은 괜찮은 수익들이 나오는데요. 지금이 어떻게 보면 어려운 시기를 넘어가는 그런 구간으로 보여서 전 일단 괜찮을 거라고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매수하신 가격인 38,000원 하셨는데 38만 원이겠죠. 주가를 보니까 38만 원까지 가는 데까지 어렵진 않아 보여요. 대신 지금 이 종목의 차트를 잘 보시면은 중간에 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게 이렇게 나온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매물대가 쌓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거기 물리신 분들이 되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일단 이 종목은 가장 코앞에 한 31만 원대 물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은 여기 38만 원대예요. 이런 구간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호재가 하나씩 필요한데 올해 이 신세계 SSG.com에서 이제 새벽 배송이라는 그런 걸 이제 추진하게 되면서 앞으로 매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호재가 하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30만 원대 한 초중반까지 한 33만 원에서 34만 원 선까지 가는 거는 무난할 것 같아요. 올해 안에. 그리고 그 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무언가 좀 더 혁신적인 재료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리를 좀 드리자면은 일단 매수가까지 가기 위해서는 추가 매수 없이 매수가까지 가는 거는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는 혹시라도 추가 매수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한 25만 원 정도까지 기다리셨다가 추가 매수해서 나오시는 방법. 대신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리고
중간에 어느 정도에서 끊어내리고 다른 종목 교체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중간에 정리하시려거든 한 33만 원 정도까지 보시고 거기서 손실 마감하신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복구하시면은 계좌상으로는 더 빠른 복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또 드리는 종목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종목들도 같이 관심 가지면서 중간에 비중 축소하시면서 이렇게 병행하시면은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신세계까지 문자 도와드렸고요. 또 이어서 수산중공업입니다. 마르스 전문가님 어떻게 가야 될까요? 네, 수산중공업은 이제 사실상 정책 관련 종목 중 하나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아마 어떤 정책 관련주냐면 다음 주 1월 7일입니다. 무슨 이슈가 있냐면은 우리 그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제 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우리 후보자님께서 실질적으로 1월 7일에 청문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청문회 이전에 아마 정책 관련주로서 수혜를 받고 상승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럼 1월 7일이 넘어가는 순간에는 당연히 청문회에서 좋은 말이 나올 수는 없어요. 아마 나쁜 말이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수산중공업 기대감은 1월 한 6일 다음 주 뭐 월요일까지가 아마 피크를 치고 주가가 아마 하락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이미 정고점 부근이고 좀 욕심부리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다음 주 월요일 날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은 전량 매도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반등이 안 나와도 매도 치고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라인 때는 저는 이 구간입니다. 22,390원 라인 때고요. 목표가는 당연히 정고점 부근 오면은 매도 치고 나오는 전략이 제일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월요일 지나고는 절대 보지 마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도 말씀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십니다.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연결 잘 되셨고요.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시고요. 감사합니다. 이렌텍이고요. 이렌텍이시고요. 예, 20% 네. 6,000원입니다. 6,000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 적풍 전문가님 그리고 마르스 전문가님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예, 전문가님께 마스 전문가님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르스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가야 예. 되나요?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아버님 어떻게 날씨 추운데 어디 안 나가세요 오늘? 저 출근했다가요. 제가 네. 하여튼 일하는 시간이 좀 그래서 네. 퇴근하고 지금 이제 집에 있고 그래서 잠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버님 그 건강 잘 챙기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어이, 감사합니다. 아유 복 많이 감사합니다. 받으세요. 예. 아버님 그 혹시 이렌텍 매수가랑 비중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확히는 6,020원이고요. 네. 20%입니다. 예, 20%고 20%? 작년에 샀고 예. 물론 이제 배당도 좀 궁금은 하긴 한데 예. 뭐 이제 배당보다는 좀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입니까? 확신이 있어서 샀는데 예. 외국인들이 너무 그 매도가 강해서 아 그죠? 실적은 괜찮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예. 일단 이렌텍 같은 경우에도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이렌텍이 사실상 이 반도체 부품주예요, 그죠? 예. 근데 최근에 반도체 관련주가 좀 나쁘지 않았잖아요. 이번에 이 미중 무역 1차 합의가 진행이 되면서 15일에 서명을 한대요. 그럼 그 전까지는 사실상 우리가 중국에 지금 반도체 수출을 못하던 것들을 수출을 하면서 낸드 플래시 가격이나 아니, 디램 가격이나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죠? 예. 그럼 중요한 게 그 반도체 이 낸드 플래시나 가격이 오르면 실적도 오르고 좋을 수밖에 없는데 이렌텍이 뭘 만드는 기업이냐? 보통 이 휴대폰용 케이스? 팩토리팩, 예, 배터리팩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예. 그죠? 예. 예. 그래서 이 삼성이 휴대폰을 낼 때마다 기대감이 큰 상태인데 이 10월 달에 아마 상승이 나온 게 갤럭시 폴드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예.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번에 사실상 20년도 이슈로 본다 한다면은 2월에 갤럭시 S11 언팩 행사가 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S11이라는 새로운 휴대폰이죠, 갤럭시. 그리고 갤럭시 폴드 2도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거기 배터리를 제공하는 게 이렌텍인데 그래서 아마 삼성에 관련된 수혜를 본다면은 저는 예. 지금 구간에서는 좀 길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예. 이거를 너무 짧게 그냥 지금 하루 이틀 보니까 안 가네, 하루 이틀 보니까 빠지네 이렇게 해서 그냥 사고 팔 거면 이렌텍 같은 종목 안 찍는 게 나아요. 근데 물론 그렇죠. 물론 그렇고. 근데 네. 혹시 그러면 전문가님 추가는 혹시 어떻습니까? 추가 매수는 저는 별로 추천 안 드리고요. 왜냐면 지금 해봤자 10%도 안 빠졌어요. 예.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변동폭이 큰 종목일수록, 변동폭이 작은 종목일수록
이 변동폭이 5, 6% 빠지고 막 하는데 그 안에서 추매를 하거나 그러기보다는 지금 추세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는 상승하는 흐름이니까 저는 홀딩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물론 죄송한데 말씀 끊어서 그러니까 앞으로의 실적은 뭐 좋아질 수 있다는 말씀이죠? 실적 부분은 당연히 반도체니까 안정적으로 나오겠죠. 근데 지금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추세 상단에서 보시면 추세가 월봉상 추세가 계속해서 지금 저항을 맞고 떨어지고 있어요. 보이시죠? 예. 저항 맞고 떨어지는 거. 그럼 이 종목도 사실상 단기 추세로 본다면은 추세가 지금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7,000원 부근이나 한 6,500원 부근이 사실상 저항대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크게 볼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 1차 목표가 드리겠습니다. 6,500원 잡으시고요. 예. 손절가는 지금 이 매물대 구간, 저점 구간 보는 걸로 5,330원 잡겠습니다. 그래서 예. 손절가 오거나 목표가 달성하면은 한 번 더 저한테 물어보러 오시면은 제가 한 번 더 대응해 드리겠는데 결국에는 아버님 보시는 게 반도체 삼성 쪽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근데 반도체 삼성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게 인공지능이에요. 예. 그럼 인공지능 종목 중에 대장주 제가 방송 끝날 때쯤 알려드리니까 방송 계속 이제 아버님 어디 나가지 마시고 시청하고 계세요. 아, 그럼요. 예, 네, 알겠습니다. 아버님 새해 복 많이 아이,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이렌텍은 홀딩 의견 주셨고요. 말씀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는 문자 상담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도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저는요, 바로 이 종목을 선택할게요. 한국콜마 매수가는 48,000원에 비중 10%입니다. 목표가와 손절가 궁금하신 것 같으세요? 다음 종목은 네, 저는요, 이 종목을 선택을 해볼까요? 꼭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강스템 바이오텍 12,500원에 50% 비중 보유하고 계십니다. JP모건 헬스케어 효과가 궁금해지시는 것 같으시고요. 두 종목 바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자, 한국콜마 이 종목 적풍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네. 해야 될까요? 일단 한국콜마라는 회사가 이제 화장품 네. 기업이에요. 여러분들 많이 쓰고 계시는 화장품의 뒤를 살짝 이렇게 보시면은 한국콜마라는 그 브랜드가 찍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만큼 이 회사는 자체 브랜드보다는 OEM 생산을 많이 하는 그런 기업인데 화장품이라는 이슈가 사실 한 몇 년 됐죠. 사드라는 그 굉장한 역풍을 맞게 되면서 중국에서 매출이 하락하게 되고 우리나라의 어떤 관광객이나 그런 축소 같은 것도 같이 맞물리게 되면서 좀 최근에 주가가 안 좋았던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 주가는 지나치게 싸다는 게 저의 일단 첫 번째 드리고 싶은 의견이고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가격이 48,000원대니까 현재가랑 비슷해요. 근데 이제 한국콜마는 제가 분석을 좀 해보면은 지금 작년 8월 달에 급락을 한번 굉장히 쏟아낸 다음부터 지금 천천히 바닥을 좀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요. 이 한국콜마라는 회사를 볼 때 이 사업 내용을 보면은 화장품 사업이 있고 또 의약품 사업 쪽이 있어요. 근데 지금 화장품 쪽은 아직 그 개선될 만한 기미가 그렇게 보이진 않고 있고 만약에 올해 시진핑 중국 주석이 방한을 한다고 하는데 그때 어떤 한한령 해제 같은 선물을 가지고 온다고 하면 그러면은 급반등이 나올 수 있지만 아직 일정을 몰라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쪽으로 본다고 하면은 아직은 좀 미지수인 상황이고 대신 의약품 쪽에서 실적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 좀 호재가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현재는 일단 이 종목을 혹시라도 단기 투자 관점에서 보셨다면 한동안은 재미없을 거예요. 이 제약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약 나올 때까지 시간 오래 걸리고 하니까.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올라갈 만한 상승폭이 많지 않아가지고 단기 투자 관점으로 보신다면 저는 본전 위에서 그냥 정리하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혹시라도 올해 말 혹은 내년 말까지 앞으로 1년에서 2년 정도 투자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목표가를 한 7만 원 정도로 잡아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그냥 없다는 생각으로 묻어두시면은 오히려 저는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단기 관점이라면은 매도, 장기 관점이라면은 그냥 보유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단기 관점으로는 매도 그리고 좀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보유하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네요. 자, 이어서 강스템 바이오텍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좀 많이 안타까운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종목들이 과거 이 2019년도 말이 됐을 때 대부분의 종목들이 임상 3상이 좀 안 좋았거나 효과가 좀 유일성을 확보를 못하거나 그런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 종목이 하나가 뭐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도 임상 초반에는 실패였다가 다시 성공으로 돌아서는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HLB 같은 경우에도 임상이 사실상 이 기대치에 못 미친다라고 하면서 하한가를 간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대부분의 제약바이오가 임상에 조금 성공이 실패하는, 특히 임상 3상에서 좀 밀리는 경향이 컸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강스템 바이오텍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줄기세포 쪽이 대한민국에서 약한데 이 줄기세포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에 대하여 임상 3상이 실패를 하면서 하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부분인데 지금 매수가가 12,500원입니다. 12,500원이면 제 생각에는 위에 사시고 아마 지금 구간에서 하한가를 맞았을 때 추매를 하셔서 매수가가 12,500원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JP모건 컨퍼런스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라고 했는데, JP모건 컨퍼런스는 뭐 한대냐면은 제약부를 자랑하는 데가 아닙니다. 투자를 받는 곳이에요. 근데 임상 3상 실패한 기업에 투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본다 한다면은 당연히 힘들겠죠. 사실상 여기 이러한 종목에 대해서 제가 쓸데없는 기대감보다는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 솔직히 말하면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절반이라도 일단은 매도를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상장 폐지까지는 당연히 안 가겠지만 지금 구간의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매도를 하고 차라리 절반으로 빠르게 다른 종목으로 수익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이 종목은 절반 매도하고 손절가는 7,500원, 목표가는 보통 이제 하한가를 간 경우에는 상승이 이 하락폭의 절반까지는 반등 나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10,000원까지는 보고 일단은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절반은 매도하고 다른 종목으로 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이렇게 문자 상담을 해드렸는데 너무 문자가 많이 와가지고요. 진짜 저희가 다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저희 할 게 많아서 하나씩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라스 전문가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전문가님 그렇다면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종목들이 물려서 힘들고 계시는데 오늘 또 이런 분들을 위해서 강의를 준비하셨다고 하셨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짧게 한 번만 좀 들어볼까요? 네, 이 강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많은 분들이 종목에 대한 이 사실상 생각이 없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어떤 종목을 잡아야 지금 이 상황에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12월에 제약바이오를 잡아드렸고 대부분 40-50% 수익이 났거든요. 그럼 얘기하는 게 그 40-50% 수익 났다면은 더 갈 수 있을까가 아닙니다. 제약바이오를 뒤일 수 있는 최저점 상한가 후속주가 뭐가 있을까? 제약바이오가 이미 다 올라갔다 한다면은 이제 바닥에서 40-50% 갈 좀 뭐가 있을까? 거기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니까요. 계속 기대해 주시면서 바로 이어지는 강의까지 한번 우리 여러분들 시청해 주시고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저희 잠시 후에도 계속해서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상단에 있는 번호로 문자 참여 많이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특별히 준비한 강의 시간으로 저희는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 전문가입니다. 굉장히 이렇게 혼자서 강의를 하게 되는 이 상황이 정말 오랜만에 온 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요.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2019년도에는 손실을 보시고 힘들었더라면 2020년도부터는 충분히 저점에서부터 20%든 30%든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 꼭 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인생이라는 게 원래 대기만성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별로 적고 돈도 없고 힘들겠지만 나중에는 모두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은 바로
제약바이오 상한가 후속주에 대한 다음 상한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상 제가 계속해서 공개를 해드렸어요. 뭘 공개했냐면은 2019년 12월부터 시작해서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제약바이오를 찍어야 된다. 제약바이오 매수해야 된다. 제약바이오 지금 매수해야 됩니다. 얘기를 했었어요.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제약바이오가 가겠냐? 올라가겠냐? 아니 시장이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제약바이오 뛸 수 있겠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마르솜과 얘기한 대부분의 제약바이오들은 상승이 나오고 급등이 나왔다.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본다 한다면 매년 이유는 똑같았습니다. 바로 아시겠지만 이 JP모건 컨퍼런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JP모건 컨퍼런스라는 게 뭐냐 한다면은 매년 제약바이오 박람회는 1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1월부터 뭐가 시작하냐? JP모건 컨퍼런스를 시작해서 3월에 실질적으로 AACR이 진행이 되고요. 미국 아마케죠. 항암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이 AACR 지난 다음에 ASCO, 바이오 USA, 그 다음부터 뭐 유럽 아마케, 미국 아마케, 면역 항암학회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의 상승의 시작은 결국에는 JP모건 컨퍼런스 1월에 있는 이슈라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은 JP모건 컨퍼런스 이슈는 거 알겠습니다. 매년 상승이 나오고 매년 급등 나온 거 알겠어요. 2016년, 17년, 18년, 19년 매년 올라갔다면은 2020년도에 안 올라가는 게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JP모건 컨퍼런스에서 그럼 이슈가 될 만한 종목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제약바이오 종목은 대부분 한 500개, 600개는 됩니다. 아니 그중에 갈 종목 한 개를 찍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미국에 있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어디에 지금 투자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그걸 보셔야 된다 했어요. 왜? JP모건 컨퍼런스란 자리는 뭐 하는 데냐 한다면은 내가 약을 이렇게 잘 만들어요. 내 약이 이렇게 최고입니다라고 말하는 데가 아니라고 했어요. JP모건 컨퍼런스는 뭐라고 했습니까? 글로벌 제약사. 그러니까 돈 많은 대형 제약사들이 마음에 드는 약이 있으면은 사가는 데예요. 마음에 드는 약이 있으면은 그 기업에 투자하는 곳입니다. 그럼 대한민국은 JP모건 컨퍼런스 왜 나가요? 그 돈 투자를 받기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우리 약이 이렇게 좋고 우리 기업이 이렇게 좋으니까 투자 좀 해주세요. 돈 좀 주세요 하는 구간이 JP모건 컨퍼런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뭐예요? 돈이 되는 약, 돈이 되는 기업에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럼 돈이 되는 기업이 뭐냐? 돈이 되는 투자하는 곳이 어디냐 물어본다 한다면은 바로 아시겠지만 비싼 약이라는 거죠. 비싼 약이 왜요? 이번 2020년도에 뭐가 있냐면은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그 미국 대선이 있으면은 그 대선 때마다 항상 나오는 정책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한다면 바로 약가 인하입니다. 약가 인하란 아니 미국은 전문의약품이 실제로 보험이 안 되니까 너무 비싸다. 약이 너무 비싸고 어떻게 간단한 수술하는데도 몇 천만 원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약가를 인하해서 여러분들의 부담을 좀 덜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약가가 인하가 되면은 약을 파는 기업들, 그러니까 대형 제약사들은 기분이 안 좋겠죠. 그럼 당연히 뭐예요? 약가 인하를 하더라도 비싼 약, 약가 인하 하더라도 돈이 많이 벌릴 수 있는 약을 당연히 사거나 개발하거나 개발하는 기업에 투자를 하거나 개발하는 약을 사오거나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약이 뭐냐 한다면은 바로 많이 만들진 않지만 꼭 찾아야 되고 꼭 만들어야 되는 약이라는 거죠. 많이 만들면 그만큼 싼 거예요. 하지만 조금 만들지만 꼭 필요하면 당연히 아시겠지만 수요 공급에 의해서는 가격이 비싸겠죠. 그게 뭡니까? 바로 희귀병 치료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늘 처음에는 이 말썽이 많네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약 중에서 어떤 약이냐 한다면은 희귀병 치료제입니다. 왜 희귀병 치료제냐? 미국의 식약처가 있습니다. FDA라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FDA 임상 1상 이상하는 미국의 식약처인데 이 FDA에서 얘기하기를 이번에 국장이 바뀌었어요. 새로운 국장이 오면서 어떤 방향성을 제시했냐면은 희귀병 치료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 FDA에서도 임상이 통과돼야 된다는 생각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희귀병 치료제에 대해서 FDA에서도 밀고 있죠. 약가 인하 되면 단 관심 많겠죠. 그래서 희귀병 치료제가 이슈가 되고 주가 상승 나온다. 몇 번이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제가 이 수익만세 플러스에서 공개를 해드렸어요. 어떤 종목 공개해드렸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12월 6일, 12월 초에 JP모건 추천주로서 뭘 드렸냐면은 보시면 앞타바이오라는 종목을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앞타바이오라는 종목이 뭐 하는 기업이냐? 우리가 흔히 당뇨병은 많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3명 중에 1명은 당뇨병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통계적인 부분이고 당뇨병은 많이 걸려요. 약도 많겠죠. 그럼 그건 희귀병이 아니잖아요. 근데 당뇨병이 갑자기 우리 몸에 어딘가를 침투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당뇨병이 우리 신경을 건드리기도 하고요. 내 심장, 간 어디든 막 건드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어디를 건드릴지 모르는데 건드릴 때마다 붙는 병이 있습니다. 바로 헬릭 스미스가 만들었던 건 당뇨병성 신경병증이라는 약이었죠. 근데 이번에 앞타바이오가 만든 건 뭐냐? 당뇨병성 신증이라는 거죠. 당뇨병성 신증이라는 거는 당뇨병이 우리 몸 안에 있는 신장세포를 파괴하고 우리 몸 안에 있는 신장의 혈관을 공격하면서 신장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건 희귀 난치병입니다. 당뇨병을 고치지 않는 이상 이 실질적인 합병증은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앞타바이오가 이슈가 됩니다. 이슈가 큽니다. FDA에서도 JP 모건에서도 관심 많습니다. 몇 번이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 앞타바이오 12월 6일에 공개해드렸고요. 그 이후에 상승 얼마 나왔습니까? 대략 2구간의 말씀을 드리고 정확히 당일 21% 쭉쭉쭉 상승하면서 대략 55%까지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제약바이오가 지금 구간이 아니라고 할 때, 어느 누구도 제약바이오가 지금 매수 구간이 아니라고 할 때 최저점에서 말씀드렸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구간에서 고점에서 JP모건 일주일 남았으니까 지금 찍어야 됩니다. JP모건 일주일 남았으니 지금 매수해야 됩니다. 지금 찍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은 아니죠. 찍을 거였으면은 여기서 매수하는 게 정답이겠죠. 여기서 매수해서 상한가 한 방이든 40%든 50%는 수익 보는 게 정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다른 종목은 없나요? 뭐 앞타바이오만 지금 50% 갔는데 이거 하나 가지고 제약바이오 수익 봤다, 날라갔다 얘기하는 것 자체가 신뢰도가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JP모건에 초청받는 기업 대부분을 공개해드렸어요. 이 종목은 갑니다. JP모건 일주일 전까지 상승합니다. 한 종목들이 뭐였냐면은 이 두 가지 이외에 더 많지만 중요한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바이오솔루션이라는 기업이었어요. 바이오솔루션은 기업은 뭐 21%가량 상승이 나왔습니다. 말씀드리고 나서부터 최저점으로 치자면 더 많겠지만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21%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뭐 하는 기업이냐? 우리 사실상 2020년도부터 달라지는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인구가 늘지 않습니다. 2020년부터 인구 상승률이 0%예요. 왜 0%냐? 태어나는 인구보다 죽는 인구와 똑같다는 거죠. 태어나는 사람과 죽는 사람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뭐 노령화가 그만큼 많이 진행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2049년이 됐을 때 대략 50%에서 60% 이상은 다 65세 이상일 것이다라는 예상치가 나와요. 그 정도로 노령화가 심합니다. 그렇다 한다면 노령화에 따라서 뭐가 되냐? 퇴행성 질환이 많이 걸려요. 퇴행성 질환이라는 게 뭐냐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뭐가 많이 어깨든 무릎이든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럼 쓰면 쓸수록 닳는다는 거죠. 우리 머리를 써도 마찬가지고요. 닳아요. 그럼 퇴행성 질환은 고칠 수 있습니까? 낡은 거를 어떻게 고칩니까? 그거를 재생시키지 않는 이상.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연골, 무릎 연골, 뭐 팔꿈치 연골, 이 연골을 재생시키는 대략 몇 퍼센트? 100%. 연골이 뭐 이만큼 있으면 이만큼 닳았다. 이만큼 사라졌다. 근데 이거를 완전하게 실제로 이 재생을 시키는 기술을 가진 기업이 바이오솔루션. 그럼 그 100% 재생된 게 뭐 100명 중에 한두 명 아닙니까? 대략 90% 이상입니다. 100% 재생된 게 90% 이상. 100명 중에 90명은 연골이 재생이 됐다는 거죠. 100%. 그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 바이오솔루션이었고 JP모건에 초청을 받고 JP모건에 참가했던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주가 얼마 뛰었습니까? 21%가량의 상승세가 나와줬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 드렸죠? 수익만세 플러스에서 공개를 해드렸어요. 그런 다음 종목이 뭐였냐면은 펩트론이라는 종목이었습니다. 그 뒤에 드린 종목이었고요. 이 펩트론은 뭐 하는 기업이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JP모건에서 그리고 FDA에서 중요한 게 뭐라 했습니까? 희귀병 치료제다. 희귀병이 다 어디서 나오죠? 바로 중추신경에서 나옵니다. 이 중추신경이 뭐냐면은 우리 뇌가 이렇게 있어요. 뇌가 있으면은 그 뇌에 따라서 이렇게 중추신경 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뇌 척수를 보고 우리 중추신경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중추신경이 만약에 다친다, 뇌부터 척수까지 다친다 그러면은 걸린 병이 뭐냐? 흔히 뇌전증, 간질이라고 부르죠. 뇌전증이나 아니면은 알츠하이머, 치매 이 두 가지가 실질적으로 이 중추신경이 다쳤을 때 걸리는 병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뇌전증도 사실상 완치제 거의 없고요. 알츠하이머도 당연히 완치제가 없죠. 그래서 최근에 SK바이오팜이 뇌전증에 대한 치료제 FDA 허가를 받았습니다. 시판 허가를 받으면서 SK바이오랜드가 한 70% 급등이 나와줬고요.
마찬가지로 알츠하이머 치료제 국내 임상 이상에 완벽하게 성공했다는 얘기 나와주면 젠백스가 한 200%가량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중추신경계 치료제의 기대감이 크다라는 거예요. 많지가 없으니까. 근데 중추신경계가 다쳐서 걸리는 병이 한 개 더 있죠. 그게 뭐다? 바로 여기 써있죠. 파킨슨병입니다. 파킨슨병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가, 신경세포가 갑자기 여기저기가 죽는 거예요. 어디에 어떤 세포가 죽는지 모릅니다. 또한 왜 죽는지도 몰라요. 그 파킨슨병이에요. 그냥 위험한 병이죠. 근데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제를 누가? 펩티론이 개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FDA 이번에 JP모건 컨퍼런스에 얘기를 하고요. 거기 약을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대략 23%랑 상승이 나왔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던 제약바이오 종목 한 종목만 찍었더라도 20%에서 많게는 50%까지 수익 낼 수 있었다고요. 그 전에는요. 셀리버리 50%, 텔콘 RFC가 50% 수익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 미리 갈 줄 알았으니까. 저점만 찍었더라도 수익 내는 거, 급등하는 거 어렵지가 않았으니까. 그럼 얘기하는 거예요. 제약바이오 많이 갔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찍을까요? 지금이라도 매수할까요? 지금이라도 우리는 찍어서 승부 해야 될까요? 아니요. 지금은 제약바이오 많이 올랐잖아요. 그 뭔 소리냐? 제약바이오는 지금 수익 봤으면 끝났고요. 저점에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저점에서 다시 상승할 수 있는 후속주가 있으면 그 종목을 찍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종목이 뭐가 될까? 그 종목이 어떤 종목일까?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고 걱정하시고 기대하시고 이 방송을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르스가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아시겠지만 우리 정부에서 2019년 말이 되면서 한 100번, 1000번 넘게 얘기한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 있습니까? 바로 AI죠. 인공지능입니다. AI를 가장 잘하는 나라로 대한민국을 2030년 경제효과 얼마 455조를 창출한다. 뭐로? AI로. 인공지능으로 455조를 창출한다. 그럼 뭔 소리냐? AI만 가지고 대한민국 1년을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벌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돈을 벌어내겠다는 거죠. 인공지능으로. 누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발표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데뷔라는 게 있어요. 데뷔가 뭐냐면은 디벨롭뷰 2019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국내에서 가장 큰 박람회라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데뷔 2019년에 가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뭘 밝혔냐? 인공지능 정부가 되겠다. 대한민국은 인공지능이 중심이다. 인공지능으로 먹고 살아야 된다. 인공지능 정부가 돼서 인공지능을 밀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데뷔 2019에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2019년도에 시정연설이 있었죠. 시정연설이 뭡니까? 국회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밝히는 곳이에요. 우리는 이걸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걸 밀 겁니다. 이걸로 갈 거예요. 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이 2019년 시정연설에서 가장 집중한 게 뭐였습니까? 바로 혁신 기술이었습니다. 혁신 기술이 뭔데요? 새로운 기술이죠. 그게 뭔데요? 거기서 나온 건 뭐였습니까? 자율주행, 인공지능이었다고요. 결국에는 자율주행, 인공지능인 거는 AI가 중심이고 인공지능이 중심이고 정부에서는 인공지능에 모든 투자를 하고 중심을 잡고 있다 해도 이상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인공지능 정부가 되겠고 12월 말에는 455조라는 엄청난 돈을 창출하겠다고 이슈가 나와줬습니다. 그럼 얘기하는 게 정부에서 뭐 얘기한다고 해서 주가가 뜁니까? 얘기했던 주가 상승 나옵니까? 라고 하겠지만 이번에 법안이 통과되는 게 있습니다. 패스트트랙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안에서 한 개 더 있죠.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데이터 3법이라고 있습니다. 데이터 3법이라는 게 뭐냐 한다면은 인공지능이 우리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마케팅 분석을 하는데 한 명 한 명한테 모두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분석하는데 그 분석해도 될까요? 인공지능이 그 개인정보 가져가서 분석해도 상관없을까요? 라고 하는 한 명 한 명한테 모두 받아야 돼요. 말이 안 되죠. 이미 지금 다른 나라들은 다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만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데이터 3법을 바꿔서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으로 광고 마케팅 분석을 하자라고 데이터 3법이 지금 국회에 들어가 있죠. 법안까지 바꾸고 있어요. 인공지능 때문에. 법안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나라가 집중하고 있다고요. 지금 바로 데이터 3법 이슈가 나와주고 있어요. 뭐다? 인공지능 때문에. 그럼 다른 이슈는 없을까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다른 이슈로 본다 한다면 다음 주에 이슈가 있죠. 바로 CES 2020입니다. 1월 7일부터 CES 2020이 시작이 되죠. CES가 뭐냐? 국제전자제품 박람회예요. 국제전자제품 박람회가 뭐냐 한다면은 전 세계는 3가지 IT 박람회가 있습니다. 독일의 IFA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페인의 MWC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CES 2020은 미국에서 진행이 되죠. 그러면서 실제 CES 2020에서는 삼성과 LG가 AI 기술을 공개하는데 대표적으로 굉장히 대단한 얘기 있습니다. 이 LG에서는 세탁기랑
그다음에 냉장고랑 TV를 만들었어요. 다 AI예요. 왜? 세탁기는 모터가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내가 빨래만 넣어도 그 빨래가 울인지 아니 이 빨래가 많이 스판인지 뭔지 인공지능 모터가 알아내는 거예요. 2만 개의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아 이거 넣은 거는 딴 거구나. 이거는 캐시미어구나. 뭐구나. 이 LG 모터가 AI로 분석을 가능한 거죠. 그러한 세탁기 나왔고요. 그다음에 냉장고는 내 지금 냉장고 안에 있는 남은 재료들 있죠. 그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재료들로 만들 수 있는 최적의 레시피를 제공해줘요. 그게 냉장고입니다. 그럼 TV는 뭐예요? 지금 TV에 빨간색이 나오고 있고 검은색이 나오고 있다. 그 최적에 맞는 화면 밝기와 지금 자막 색깔과 자막의 이 밝기로 다 조절됩니다. 그래서 그런 AI, 좀 말도 안 되는 AI를 LG가 만들어냈고요. 삼성에는 우리 대부분 지금 이 갤럭시를 쓰시는 분들은 빅스비라는 걸 아실 거예요. 인공지능이죠. 근데 그 빅스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돼서 네온이라는 게 나옵니다. 네온은 뭐냐? 이번에 잠깐 나왔는데 실제로 우리가 히브리어라든가 영어라든가 중국어라든가 한국어라든가 일본어라든가 언어가 많죠. 근데 이거를 말만 하면은 알아서 해석을 해주는. 그러니까 알아서 이 다국어를 인공지능으로 이 실질적으로 이거를 독해를 해주는 게 실제로 삼성의 네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인공지능 기술들을 CES 2020 다음 주에 공개한다고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뭡니까? AI판은 깔렸어요. 정부에서 밀고 있죠. 삼성, LG에서 밀고 있죠. 대기업에서 밀고 있죠. 그럼 충분히 뭐예요? 그 관련주는 지금부터 올라가도 이상하지가 않다. 왜? 아무도 관심이 없으니까. 누구만? 마르스만 관심이 있습니다. 마르스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월 7일에 또 뭐가 같이 있냐? 바로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이 장중에 9시 30분에 이 신년사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럼 신년사에서 무슨 얘기하겠어요? 2019년도에 뭔 얘기했습니까? AI 정부가 되겠다. 혁신 기술을 만들겠다. 455조의 인공지능 기술을 우리가 이 경제 창출을 하겠다. 실제로 AI 얘기, 인공지능 얘기만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럼 실제로 마찬가지로 보다 신년사까지 합쳐진다면 중심은 AI다. 인공지능이다.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부터 제가 제약바이오 뒤를 이어서 50%, 60% 급등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럼 그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종목이죠. 455조 원 규모입니다.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고요. 정부에서 발표했어요. 정부에서 455조 원 규모의 AI 인공지능, 아까 정부에서 뭐 한다 했어요? 인공지능을 위해서 데이터 3법, 이미 법을 바꾸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하나 쓰려고 데이터 3법에 대한 수혜주고요. 실질적으로 독점할 수 있을 만한 상한가 후속주입니다. 실제로 앞타바이오 55%, 또는 바이오솔루션 21%, 셀리버리 50%, 텔콘 FJ 50%. 나는 놓쳐서 아쉬워요. 못 찍었습니다. 또는 찍어서 수익 봤어요. 근데 그 다음 점은 뭐가 할지 모르겠어요. 고민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2020년 상반기는요. 마르스가 제일 알아요. 왜? 매년 상반기마다 수익 제일 많이 준 사람이 마르스였어요. 작년에 뭐 줬습니까? 오픈베이스 60%, 남은기술 100%, 아이소프트 60% 누가 줬어요? 마르스가 줬어요. 매년 상반기는 누가 상한가 줬다? 마르스가 상한가 줬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마르스가 아마 상한가 후속주 또 공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송 종료 후에 오후 3시입니다. 종료 오후 3시에 마르스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서 이 상한가 후속주 공개하니까요. 꼭 참여해서 어떤 종목인지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온라인 무료 방송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쓰고 계시는 모바일 PC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수익 만세 이렇게 4글자를 검색을 해주세요. 검색하시면 첫 번째 링크를 통해서 저희 홈페이지를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3시부터 저희 마르스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AI 후속 대장주를 소개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다음 주 시장에서 큰 수익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강의 정리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3시 온라인 무료 방송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준비한 2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드리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조언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투자하실 때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